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열차 출발, 벌떼 전략 전망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하셨는데, 지금 벌떼 전략이 많이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벌떼 전략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원희룡 전 장관도 불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님도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가 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신의원의 후보로는 지금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다시 이제 애초에는 나오신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이제 나오셨고 이철우 지사가 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벌떼 전략이 많이 이제 지금 수정됐고 대체적인 구도가 친윤 대 반윤의 구도는 이제 선명한데 친윤 후보라고 인식되고 있었던 김문수 장관님께서 좀 첫 번째 메시지가 상당히 친윤 쪽에 불고 있는 윤 어게인 바람과는 상당히 좀 톤과 결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님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환길 강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 누리고 제사상부터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셨고 저는 김문수 장관님 전기를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유교적 다툼이 강한 집안의 출신이시고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아주 선비적이시잖아요. 선비적이라고 하면 뭡니까? 체면을 중시하고 도의를 중시하고 처신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장관님은 남을 공격하거나 노이즈를 일으키는 그런 선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항상 선비는 또 뭡니까? 대의 명분과 그런 예의 범절 이런 걸 중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축적 이런 걸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김문수 장관님 전략은 굉장히 선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탄핵 기각이 되지 않은 상황, 탄핵 인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경망스럽게 나누지 않겠다. 폐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인용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니까 단 이재명 전선을 쳐야 될 자기의 정치적 개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유교에서는 옛날에는 예를 들면 부모님의 3년상을 지내고 부모님을 3년상 할 때는 이런 세속적인 것을 하지 않고 금욕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에는 본인의 세속적인 욕심, 정치적 욕심을 접어두셨지만 지금은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단 이재명 전선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나 김문수로서 나의 대의 명분으로서 확실하게 이 선비 정신으로 맞서겠다. 이게 이제 김문수 장관님의 전선이신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저는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김문수라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한 거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이 아이덴티티가 지금 윤 어게인 바람으로 불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는 어긋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태일이라든지 옛날에 노동운동 하셨던 것은 과거의 김문수의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아이덴티티를 현대에 맞게 지금의 시장에서 원하는 것과 맞게 패키징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트로를 살 때도 레트로라는 게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니즈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김문수 장관님이 디지털 미디어 전략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의 역사와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젊은 층들에게 매력 있게 소구할 것인가. 그러면 그거는 약간 젊은 층이 봤을 때 왜 응답하라고 약간 좀 쉽게 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청순 꼰대 이미지 이런 식으로 조금 캐주얼하게 소비될 수 있는 이미지와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유교적으로 가신 거죠. 옛날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청년들한테 나의 역사를 알려주겠어 그러면요. 요즘 청년들은 그거를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고 저기 옛날 꼰대가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역사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지금 피부로 느끼는 자기들의 위협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생존의 위협. 근데 그 생존의 위협과 전태일 시대의 그 생존의 위협은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했을 시대의 그런 열사적인 그런 진출이었고 지금 청년들은 무한 경쟁에 지금 내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불안정한 대외 상황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불안 그런 것이고 기회 창출이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서가 이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러니까 그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너희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 함께 극복하자. 나도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했어. 그러니까 내가 힘이 됐을 때 약간 이런 그 공감대적인 서사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왜 정치를 했고 말이야, 이런 이 역사는 지금 잘 와닿지 않는데 젊은이들한테, 그거를 약간 주입하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떼는 마리아가 되는 거죠. 지루한. 그래서 약간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김은상관님이 그런 디지털 콘텐츠 전략을 되게 세워야 되고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옛날식의 보수의 양반 선비 전략이신 것 같고, 또 본인이 개혁 국면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이 조중동이나 주류 매체나 제도권에서 자기를 레이저하게 다뤄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자꾸 그런 쪽에 김현정 이런들이 나가셨던데, 김현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려고 자기 역사로 설득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되게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그런 좌파 언론들이나 이런 쪽은 표가 되지 않아요. 특히 경선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그 정치 시장에 맞는 것을 하시려면은 본인의 지지세를 결집시켜야 되고, 본인의 지지세를 추동하는 것은 어쨌든 선명한 우파 노선과 또 2030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탄핵 정국에서 꼿꼿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걸로 이렇게 해서 지지층을 더 확실하게 열광시키고 믿음을 주는 게 1차적인 성장 과정인데, 그런 면에서 약간 첫 단추가 지금의 정치 현상하고 맞지 않게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예상과 달리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지금 들어갔고 나경원이 나왔잖아요. 그게 참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명태균으로 날릴 것이다. 이런 검찰이 명태균을 동원해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까지 다 날린다, 그런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거든요. 루머가 이제 돌았던 거는 검찰발 루머인데, 제가 보기에는 또 그거를 막 터뜨리고 이제 명태균에서 안전한 한동훈을 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한동훈 선생님이 되게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댓글 같은 걸로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중도 하차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선택이라든지 그런 무당층의 그런 반윤 무당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윤 무당층이라든지, 그리고 당 내에서 비윤 반윤계 그런 지지가 상당히 한동훈 쪽으로 저는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떼 구도라고 하셨는데, 일단 내가 보기에는 김문수, 나경원, 여타의 친윤 후보들이 지금 다 선택했거든요.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이정현 씨까지, 이정현 전 대표까지. 그러니까 약간 보수 우파 선명성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결집이 상당 부분 나경원 의원한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김문수, 나경원으로 약간 이제 친윤 내지는 이제 자유우파의 좀 강성 지지층 그렇게 몰릴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그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팬덤이라든지, 또 이분이 또 상당히 또 어쨌든 정치 오래 하시고 내공이 있고 기존의 그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윤과 강윤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걸 노리고 있는 한동훈, 이렇게 해서 그런 약간 사강기동이 지금 많이 확신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상당히 유승민이나 안철수의 세력도 많이 끌어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왜냐면 더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총 입장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건데, 국힘 경선 안 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사실 국힘 경선에 들어가는 순간 가가를 찢겨지고 저는 가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이제 외곽에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겠죠. 그러니까 될 판인 것 같은 나오고 안 될 것 같은 안 나오겠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는 외곽에 있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는 처음에 벌떼 전략이고 좀 혼돈스러웠는데 기본적인 사방의 윤곽은 드러난 것 같고, 네, 지금은 나경원 의원이 상당한 기회를 잡은 것 같고, 한동훈은 지금 반윤이나 비윤까지 자기가 결집하겠다.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런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이런 사람들까지 지지하는 것을 자기가 다 흡수하겠다. 그런 식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최진영 TV 띵동님들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재미로 하지만 이제 한 6만 명 정도가 되니까 10,000명 이상이 폴에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나경원, 그리고 또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네 분을
중에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괄호 열고 4명까지밖에 안 돼서 한동훈 그리고 그 한덕수 두 분은 제외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과가 지금 심 교수님 어떤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거의 초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80% 이상을 앞서가다가 거의 90% 가다가 나경원 후보님이 거의 20% 이상으로 치고 나오고 그 김문수 장관이 점점 떨어지고 더불어서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1%,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3%로 거의 사실 지지율이 자유우파에는 없는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전 11시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자유우파의 지지율 이런 부분이 있었고 홍준표 대구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자유우파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고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한덕수란 외생 변수를 빼고 지금 신 교수님이 보시기에 김문수, 나경원 이 두 분 중에 향후의 어떤 그 두 분에 대한 여론의 흐름은 어떨 것으로 예측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사당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김문수와 사당 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김문수 장관님이 아마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결선 투표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3, 4등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장관 입장으로는 나경원 의원님의 지지가 상당히 필요할 거고, 결선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친윤 세력, 재범 친윤 세력이 그 모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희한하게도 김일성 장관이 먼저 그 약간 윤호개인과 손을 긋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그냥 김문수고 40년 정치했던 사람이고 내 역사는 사실 전태일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현정 가서도 그 중도층들이 듣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정 같은 사람은 사실은 중도인 척하면서 이재명이나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게 나 계엄 나는 뭐 반대했을 거야 뭐 들어넣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김문수 장관을 지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님이 약간 이제 윤 어게인 바람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레거시를 다 받아서 출마 선언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 어게인에게도 상당한 어떤 희망적인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나경원 의원이 4강에 저는 들어가실 거로 보는데 얼마나 득표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몇 등을 할 것인가 그거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김문수 장관님하고 이렇게 뭐 결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약 같은 거 있어서 지금 이제 결선을 갈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상당한 그 변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씌워진 내란 수교 프레임을 지금 전례적으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에 대해 싸울 것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투쟁에 대해서도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이고,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변수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나경원, 뭐 이철우 지사 같이 친윤 성향이 확실하신 분들이 힘을 뭉쳐야지 한동훈으로 결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이든 뭐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뭐 그쪽은 다 완전 반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과 어떤 이 당내 후보 문제도 그렇고 그게 향후의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뭐 당권 문제라든지 향후 정계 개편까지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 당내 범친윤 진영이 뭉칠 수 있을까? 그거에 어떤 변수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작동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댓글에 자꾸 저희가 이제 한동훈을 무시하지 말아라. 한동훈이 또 유승민이나 오세훈 세력까지 되게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무슨 한동훈을 띄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나왔으면 한동훈의 그 생명 판단이 그렇죠. 빙산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을 말하고 시그널을 항상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걸 띄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네. 건데, 네. 저는 윤 어게인을 되게 중시하고 윤 어게인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동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또 얘기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 윤석열 따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논평할 때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책 힘을 분석하는 거지 제 그렇죠. 호불호를 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호불호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누굴 좋아하고 누굴 싫어하는지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은 그 전선이 왜 한동훈이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은 정치적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많이 짜여져 있어요. 윤석열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과 또 한편에는 반 이재명 전선이라는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 이재명 아젠다 전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아젠다에서 한동훈이 가장 선명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반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반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윤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한동훈이 제일 그쪽에 그 반윤지자의 결집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한동훈을 띄우거나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친윤 세력들이 결집하지 않으면 그 반윤 세력한테 이 국힘의 힘이 접수되면 향후에 그 장외에서 불어오는 이런 어제인 바람으로 당 쪼개지거나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